오늘도 어김없이 꽂은 아이패드 때문에 수업 찍은 걸 날려먹어서 다시 찍는 선생님입니다. 텐션이 다운되네요. 여러분들은 아이패드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교양 수업을 할 건데 우리가 세계지리이기 때문에 이 지리적 관점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99.9%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리의 매력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터키 산불이에요. 자, 터키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세계지리 때 배웠던 지식을 적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 굉장히 잘 보셨죠? 딱 주제부터 이미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의 꽃은 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구가 유종의 미를 거뒀죠. 결국 메달은 따지는 못했어도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잘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세계 랭킹 거의 탑인 세계 랭킹 4위인 터키를 상대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배구에 엄청나게 빠지고 김연경에게 미치는 사건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 터키 경기도 선생님이 같이 또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겨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터키 빨간팀 선수들이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막 들어눕고 막 울부짖으면서 우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키 선수들이 왜 그렇게 울었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다? 터키가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피해가 크다, 환경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 터키 산불로 인해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올림픽의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회유시키려는 그런 올림픽 선수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 이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한 국가대표 선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다짐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었다. 그래도 다음에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렇게 글을 올릴 정도로 터키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럽게 보통의 선수들이 이렇게 끝나고 졌다고 울지는 않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김연경 이름으로 나무를 터키에게 기부를 하는 등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이 터키는 왜 산불의 피해가 그렇게 극심했을까요? 산불은요, 그냥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 터키 산불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많은 규모의 피해를 안겨주었고 이제 그냥 자연이 훼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 같이 동반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산속에 사는 동물들, 소방관이 물로 적셔주는 장면인데 이것도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로 할 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건데요. 뉴스를 안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뉴스를 보면서 얼만큼 피해를 겪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터키의 에게해 연안에서는 산불로 지금까지 8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인명피해도 엄청나죠. 분화 직전의 화산처럼 커다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바다에서 퍼온 물을 계속 퍼붓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가축을 이끌고 대피하고 리조트에 머물던 관광객들은 작은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산불로 터키 남부 휴양지 보드룸에선 주민 강제 대피령까지 발령했지만 숲 사이로 이어지는 불길은 주변 도시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Bıraktık geldik. Ondan sonra hayvanlarımız takıldı kaldı. Havluda kaldı. 집도 가진 가축 재산도 모든 거를 잃고 빈털터리가 올 들어 터키에서 되었죠. 발생한 산불은 133건, 불에 탄 면적은 9만 5천 헥타르에 달해 2008년부터 2020년 사이 같은 기간 평균보다 7배 이상 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온난화 여파에 따른 기온 상승을 잇따른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용의자 1명을 체포하는 등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터키뿐 아니라 이웃한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서부 파트라스 인근에선
지난달 31일부터 대형 화재가 발생해 5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고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사르데나 지역에서 지난 주말에 발생한 불로 여의도 8개 면적의 산림과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터키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와 그리스 옆에 붙어있는 국가들까지도 피해가 엄청나다. 자, 터키는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가로로 뚱뚱하게 생긴 국가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터키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적용을 지금부터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 유럽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요 좁은 바다 요거를 무슨 해라고 불렀었죠? 나와있지. 지중해죠. 지중해. 자,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근처 지중해와 붙어있는 지역들이 가지는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불렀습니다. 터키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 또 마찬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터키는요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요 열기구들 정말 예뻐요. 왜냐면 터키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고온 다습이 아니라 고온 건조, 맑고 산뜻하고 항상 상쾌해요. 상쾌는 아니지, 화창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형형색색의 예쁜 열기구를 띄웠을 때 정말 장관인 뷰를 연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관광 산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고요. 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요 사원을 보시면요. 여러분 요거 딱 보면은 무슨 양식이에요? 동그란 돔 모양의 지붕. 그 다음에 요 뾰족한 탑. 일단 요 지붕은 뭐예요? 모스크라고 부르는 거지. 이 모스크와 첨탑. 종교가 뭐다? 이슬람교다. 아, 터키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구나. 그래서 국기도 모양이 어떻다? 이슬람교에서 진리를 뜻하는 요 초승달을 국기에 넣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유명한 향신료, 그 다음에 여러 형형색색의 문화, 양탄자, 접시 이런 것들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던 거를 통해서 종교, 기후, 자연을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오늘은 주제가 산불이니까 조금 더 기후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중해성 기후 특징은 뭐다? 겨울은 여름 먼저. 여름은 네 글자 고온, 건조. 겨울은 반대로 온화, 온난, 습윤이에요. 겨울철이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가 조금 오는 거. 여름철은 굉장히 건조, 쩍쩍쩍 갈라지고 뜨겁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 자, 안탈리아와 이스탄불 둘 다 터키의 지역이죠. 자, 가장 더운 달 찾아보자. 어디냐? 여기네요. 여기네요. 몇 월? 7, 8월. 아, 북반구에 있구나. 자,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전체 12월 1월부터 12월 12달 중에서 가장 건조하다. 겨울로 갈수록 습윤하고 여름으로 갈수록 건조한 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원인이 뭐다? 뭐 방화인 것도 있지만 방화로는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대규모의 산불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 전에 무슨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한 다 진화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연의 힘을 우리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고온이 원인이라고 했죠. 근데 플러스 고온뿐만이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진화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금방 산불이 진화가 됩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서울, 터키의 이즈미르. 얘는 고온, 건조. 우리나라는 여름철 고온, 다습. 그래서 산불이 난다고 해도 비가 하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금방 자연적으로 진화가 된다는 점. 근데 터키 지중해성 기후 지역들은 그게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여름이 아니라 어느 계절에 산불이 많이 나냐? 봄, 가을이에요. 봄, 가을이 건조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보다 산불 피해, 가뭄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자, 요거는
다른 나라들도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까 뉴스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랑 이탈리아 봤죠? 그래서 요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 고온 건조이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크다는 거 알았죠? 자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자 선생님과 함께 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모든 학생들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 선택한 학생들, 나는 세택을 조금 야무지게 꾸며보고 싶다,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조금이라도 꾸며주기 위해 선생님이 그냥 가벼운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사람만 하는 거고요. 나는 하기 싫다 안 하셔도 돼요. 자, 터키 산불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 A4에다가 한글이나 워드 들어가면 자동으로 용지 규격이 A4예요. 자, 거기서 분량 한쪽 한 장 3분의 2 최소 이상, 그 다음에 글자 포인트는 최대 12포인트까지만 가능. 10에서 12. 요 정도의 분량을 채워주시는데 뭐를 채우시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터키는 무슨 기후? 지중해성 기후. 자, 지중해성 기후와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온난, 습윤 기후, 둘 다 온대 기후예요. 얘네를 비교를 해보자. 기온과 강수량의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아까 나왔던 사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제외 지중해성 기후에서 산불 피해 사례가 또 있는지 한 곳 이상 조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예시가 뭐가 있는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산불을 제외하고 기후재해, 우리가 다양한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재해들이 있어요. 이 기후재해가 무엇이 있냐? 종류는 되게 많거든요. 폭염, 태풍, 홍수, 가뭄, 폭설, 기후재해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 기후적 재해들의 사례를 한 가지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조사만 띡하면 안 되고 기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기후 때문에 이러한 재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거 사례조사 한 곳. 최소 한 곳 이상. 한 곳 해도 돼요. 상관없어. 자, 한 곳 조사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곰방 A4 3분의 2 정도는 채워지실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해서 어디로 제출을 해주시냐면요. 쌤 이메일로 podo3428 독산 hs.kr 여기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8월 20일 일요일 자정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보고 요 1번, 2번, 3번의 기준을 다 충족했을 때 선생님이 생기부의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자만 진행하는 과제이고요. 오늘 이번 주는 요것만 하면 끝. 다음 주에 대면 수업 때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